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새벽 3시의 침실을 상상해봅니다. 천장이 눈에 익다 못해 지겨워집니다. 베개는 이미 내 체온으로 뜨끈해져서 아무리 뒤집어 봐도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무거운데 정신만은 어찌나 또렷한지, 아, 오늘도 글렀구나 하는 그 절망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가고 잠을 못 잤으니 내일 얼마나 피곤할까 미리 걱정하느라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자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잠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잠을 자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의 뇌는 지금은 잠들면 안 되는 비상상황이라고 착각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이어진 불면의 밤, 그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기나긴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의 그 고독한 무게에 대해서 말입니다.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잠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저는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온 세상이 다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나 혼자만 깨어있다는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꼭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다 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불면증을 10년, 20년 앓다 보면 단순히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집중력은 바닥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솟구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성격이 나빠졌나? 자책하게 되죠. 가족들은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자요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된다면 왜 이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과각성, 하이퍼어라우절 상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뇌 신경 스위치가 고장나서 쉬어야 할 밤에도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뇌는 계속 일어나, 위험해 라고 소리치고 있는 셈이죠. 많은 분이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잠드는 능력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잠들고 왜 유독 나만 이렇게 수십 년을 고통받는지,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의학도 아직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보며 확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분명히 그 고장난 스위치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작동 버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굳어져 버린 못 자는 뇌를 잘 자는 뇌로 되돌리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열쇠 말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수술도 비싼 약도 아닙니다.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누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스위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기적이라 불린 1분 스위치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고장난 뇌의 수면 스위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버튼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귀 근처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려는 이 1분 스위치는 사실 수천 년 동양의학의 지혜가 담긴 것이자 현대 서양 의학에서도 그 효과를 주목하고 있는 신경의 교차점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특히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60대, 70대 환자분들께 약 처방과 더불어 꼭 알려드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수면 클리닉도 다녀보고 약도 먹을 만큼 먹어봤는데 고작 귀 좀 만진다고 잠이 올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씀드립니다. 딱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매일 밤 1분만 투자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분들의 표정은 확연히 다릅니다. 헬쑥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정말 잠이 와요. 약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중간에 깨지 않고 잤습니다. 이것이 제가 1분 스위치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위치의 정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귀 뒤쪽에 움푹 파인 곳, 안면열,
안면열이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한자 그대로 편안한 잠을 부르는 혈자리라는 뜻이죠.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이곳은 사실 우리 몸에 응급 버튼 과도 같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긴장하거나 놀라면 뒷목을 잡고 심호흡을 하잖습니까? 바로 그 부근입니다.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흥분과 이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에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12개의 뇌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 베어거스 너브, 위 가지가 이 피부 가까이로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 및 소화, 레스트 앤드 다이제스트 시스템, 즉 부교감 신경계를 총괄하는 대장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이 미주신경이 약해지고 대신 싸움 및 도피, 파이트 오어 플라이트 시스템인 교감신경이 밤새도록 날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면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마치 전등 스위치를 내리듯 흥분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잠을 부르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계에서는 이 경혈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실제하는가?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저 역시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처음에는 이런 비약물 요법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환자들의 침대맡에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과 내성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지혜에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효과가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실제로 환자에게 고통 없이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1분의 기적은 수많은 환자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내장된 가장 정교한 신경 안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학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20년 불면증을 잡는 안면열의 정확한 위치를 손가락으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잘못 찾으면 아무리 만져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수면 스위치를 찾으러 가볼 시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불면증을 잠재워줄 열쇠입니다. 바로 안면열이죠. 제가 귀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거기 하시면서 대충 귀 뒷부분을 문지르시곤 합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90%의 경우가 바로 이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해서입니다. 1cm, 아니 단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손가락을 귓불, 즉 귀의 가장 아래쪽 말랑말랑한 부분에 대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이제 그 귓불에서 손가락을 바로 뒤쪽으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방향으로 살짝 옮겨보세요. 그럼 손가락 끝에 바로 딱딱하고 동그랗게 튀어나온 뼈가 만져질 겁니다. 마치 작은 밤톨처럼 툭 튀어나온 뼈죠. 이곳을 유양돌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찾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안면열은 이 딱딱한 뼈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뼈에서 손가락을 뒤쪽으로, 즉 목덜미 쪽으로 약 1cm 정도만 살짝 더 옮겨보세요. 그러면 뼈가 끝나면서 살짝 움푹 들어간 지점이 나옵니다. 딱딱한 뼈와 목으로 이어지는 근육 사이의 작은 틈입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안면열입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지그시 눌러보세요. 다른 곳을 누를 때와는 달리 그곳은 누르면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 혹은 살짝 찌릿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정확히 찾으신 겁니다. 얼마 전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넘게 하루에 2에서 3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안 해본 민간요법이 없는 분이셨죠. 제가 이 안면열 자리를 알려드렸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서 선생님, 아무 효과도 없어요. 라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제가 어디를 누르셨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딱딱한 유양돌기 뼈만 일주일 내내 열심히 문지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뼈 바로 뒤 움푹 팬 곳으로 손가락을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으로 그분의 안면열을 지그시 눌러드렸죠. 그 순간 그분의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네요. 여긴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뭐가 찡하고 통합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뼈가 아니라 뼈와 근육 사이의 그 틈입니다. 이곳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곳은 단순한 혈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지점은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특히 후두하근이라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뭉치는 깊은 속 근육이 이 부근에 붙어 있습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류와 뇌척수에게 순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곳이죠. 물론 현대의학의 해부학 교과서에는 안면혈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설명 방식이 다른 지점입니다. 전통의학은 수천 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곳을 자극하니 잠이 오더라 는 결과를 먼저 찾았고, 현대의학은 이곳을 자극하니 미주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더라 는 원리를 나중에 밝혀내고 있는 셈이죠. 용어는 달라도 우리 몸의 이 스위치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드는 핵심 관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면증 환자의 90%가 모르고 지나치는 이 숨겨진 스위치. 여러분은 이제 그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눌러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잠들기 전 1분, 이 안마이언혈을 자극하여 뇌를 가장 빠르게 잠재우는 의사의 정석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토록 중요했던 안면혈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셨습니다. 20년간 잠 못 들게 했던 그 고장난 스위치의 버튼을 손에 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자동차 키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부드럽게 운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동을 걸 때 어떤 사람은 급하게 키를 돌려 끼릭 하는 소음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돌려 부르릉 하고 기분 좋은 시동을 겁니다. 이 안면혈을 누르는 1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많은 분이 혈자리는 무조건 세게 아프게 눌러야 효과가 있다 고 오해하십니다. 어깨가 뭉쳤을 때처럼 강력한 압력으로 근육을 풀려고 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이 안면혈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굳은 근육을 부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민하고 지쳐있는 신경을 부드럽게 달래서 이제 안전하니 쉬어도 좋다 는 신호를 뇌에 보내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위를 아프게 꾹꾹 누른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어딘가 공격받고 있다, 아프다 라고 느끼며 오히려 더 바짝 긴장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잠을 재우려다 오히려 잠을 쫓아내는 셈이죠. 제가 알려드리는 의사의 정석 1분 마사지의 핵심은 압력이 아니라 호흡과 온기입니다. 자, 이제 잠자리에 드시기 전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편안한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검지나 중지 혹은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가장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양손으로 어제 배운 그 안면혈, 자리, 즉 귀 뒤 뼈 바로 뒤에 움푹 팬 곳을 가볍게 짚습니다. 이제 눈을 감습니다. 압력은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그저 손가락을 편안히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1에서 10까지의 압력이 있다면 2에서 3 정도의 아주 부드러운 압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입으로 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몸의 모든 긴장이 발끝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바로 이때 숨을 내쉴 때 손가락에 아주 살짝 지그시 힘을 줍니다. 압력 3에서 4 정도.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손가락에 힘을 완전히 빼고 그냥 대고만 있습니다. 압력 1에서 2 정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1분간 반복합니다. 들이마실 땐 힘 빼고 내쉴 때 지그시. 1분이면 대략 6번에서 7번 정도의 깊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왜 강력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따뜻한 손가락 온기가 그 부위의 피부신경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킵니다. 둘째, 숨을 내쉴 때 지그시 누르는 압력은 미주신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부드러운 진동 역할을 합니다. 셋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이 복식 호흡 자체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의학적 행위입니다. 넷째, 이 1분의 행위는 뇌에게 이제 잠을 잘 시간이라는 일종의 의식, 리추얼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밤 2-1분간의 신호가 반복되면 우리 뇌는 이 자극이 오면 잘 시간이다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건화라고 부르죠. 얼마 전
이 방법을 알려드린 80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 며칠은 이게 되나 싶었는데 한 일주일 하고 나니 이제는 그 자리에 손가락을 대고 숨을 쉬기만 해도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1분을 다 채우기도 전에 잠이 스르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 닫혀있던 여러분의 수면 스위치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조율 과정입니다. 낡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 천천히 부드럽게 조율하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는 이 1분의 자극이 구체적으로 우리 뇌 속에서 어떤 놀라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의학적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뇌의 수면 스위치를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1분의 부드러운 자극이 어떻게 그토록 완고했던 20년 불면의 뇌를 잠재울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설계된 가장 경이로운 균형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에는 두 명의 운전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교감신경입니다. 이 운전수는 우리가 위험에 처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낮에 활발히 일해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죠. 다른 한 명은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운전수는 반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소화를 시키거나 긴장이 풀렸을 때,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몸을 휴식 및 회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근육을 이완시키죠. 수십 년간 불면증을 겪는 분들의 몸 상태는 비유하자면 이 가속 페달, 운전수인 교감신경이 밤이 되어도 퇴근하지 않고 계속 페달을 SG 밟고 있는 생타입니다. 이미 섹션 1에서 말씀드린 과각성 상태죠.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계속 비상사태야. 잠들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면열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 즉 귀 뒤 움푹 팬 곳은 왜 특별할까요? 섹션 2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바로 이 브레이크 페달, 운전수인 부교감신경계의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미주신경, 베어거스 너브, 이 가지가 피부와 아주 가깝게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 연결되어 이제 쉬어라 는 명령을 전달하는 거대한 신경망입니다. 여러분께서 어젯밤 배운 대로 눈을 감고 깊은 호흡과 함께 이 안면열 부위를 지그시 부드럽게 자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극은 마치 전보를 치듯 괜찮아, 안전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라는 신호가 되어 미주신경을 타고 곧장 뇌의 편도체와 시상하부로 전달됩니다. 이곳은 우리의 감정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관제탑입니다. 신호를 받은 뇌는 즉각적으로 비상사태가 해제되었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리던 교감신경이라는 경보음을 끄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부교감신경이라는 수면 유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서서히 느려지고 굳어있던 어깨와 목의 근육이 이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뇌파는 흥분 상태의 베타파에서 안정 상태의 알파파로, 그리고 서서히 잠에 드는 세타파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경조절, 뉴로모듈레이션 과정입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혈자리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서양 의학은 미주신경 자극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동양 의학은 경락의 기운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뿐 그 현상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분의 행위가 수십 년간 지속된 각성의 악순환을 끊고 이완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방아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것에 가깝다면 이 1분 마사지는 뇌 스스로 잠들도록 부드럽게 설득하고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 자연적인 스위치를 되살리기보다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 즉 수면제에 의존하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장기적으로는 우리 뇌의 자연적인 잠드는 능력을 방해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안면열, 자극법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페달,
즉 부교감신경을 스스로 밟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훈련을 할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당장 오늘 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방법인 수면제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면제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 급성 불면증이 왔을 때 며칠간의 단기 처방은 뇌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응급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될 때 시작됩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처음엔 반알로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하게 잠이 잘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반알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약에 적응해버린 것이죠. 이것을 내성 톨러런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알로 늘렸습니다. 또 몇 달 뒤엔 한 알 반으로, 나중에는 두 알로 늘렸습니다. 5년 뒤 그분은 제 진료실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이 약이 없으면 눈을 뜨고 밤을 새워도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성을 넘어 의존성, 디펜던스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라 수면제가 없다는 사실, 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어버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수면제가 왜 점점 효과가 떨어질까요?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 같은 제트 드러그 계열이나 디아제팜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은 대부분 우리 뇌에 가바, GABA, 수용체라는 곳에 작용합니다. 이 가바는 뇌의 흥분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신호 물질입니다. 수면제는 이 브레이크 신호를 인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증폭시킵니다. 뇌 전체의 활동을 강제로 셧다운 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뇌는 아주 현명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신호가 너무 과한데 라고 느끼고 스스로 가바, 수용체의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더 적은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도록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약, 더 강한 약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제를 통해 얻는 잠은 진짜 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잠은 얕은 잠, 깊은 잠, 서파 수면,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깊은 잠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청소를 하고 낮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면제는 이 가장 중요한 깊은 잠과 렘 수면을 억제합니다. 그냥 뇌를 기절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8시간을 잤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몽롱함,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낮에도 계속 피곤한 것입니다. 잠은 잤지만 회복은 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수면제를 내일의 잠을 이자까지 쳐서 오늘 밤 당겨 쓰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우리 뇌가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뇌가 게을러지고 주인이 알아서 약을 넣어주겠지 하며 스스로 잠들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수면제 장기 복용과 치매, 인지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아니다, 원래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높은 것뿐이다 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죠. 하지만 40년 넘게 환자를 본 의사로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연관성이 명확히 없다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잠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잘 자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 능력을 되찾기 위해 안면열 자극과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시너지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면제가 어떻게 우리 뇌의 자연적인 잠드는 능력을 게으르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열쇠가 바로 귀 뒤에 안면열이었죠.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의 스위치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교향악단과 같아서 내가 조용해져도 심장이 멋대로 두근거리거나 발이 차가우면 편안한 연주, 잠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안면열이 뇌의 과각성을 끄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면 오늘 알려드릴 두 개의 혈자리는 그 효과를 2배로 증폭시켜주는 제1 바이올린과 첼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손목의 신문열,
신문열, 과 발바닥에 용천열입니다. 먼저 신문열입니다. 한자 그대로 정신, 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치는 찾기 쉽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목의 가장 굵은 가로주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 라인을 따라 그 주름 위를 만져보면 두 개의 힘줄 혹은 뼈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이 만져질 겁니다. 거기가 바로 신문열입니다.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은 흔히 화병이나 불안증을 동반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흥분한 상태입니다. 이때 안면열을 누르기 전에 이 신문열을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5초간 쉬는 것을 1분 정도 반복해보세요. 안면열이 뇌의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신문열은 과열된 심장의 엔진을 식히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가슴의 답답함과 불안감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 신문열, 자극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불안도를 낮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천열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이죠.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가락을 모두 구부렸을 때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에 사람이 자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왜 중요할까요? 많은 어르신이 겪는 불면증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열안입니다. 즉, 머리와 가슴 쪽으로는 뜨거운 기운이 몰려서 머리가 맑고 가슴이 답답한데 정작 아랫배와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순환이 막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뜨거운 기운은 위로만 치솟고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만 가라앉아 있으니 몸 전체가 편안한 이완 상태, 즉 잠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천열은 바로 그 위로 치솟는 뜨거운 기운을 발바닥으로 끌어내려 배출시키는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안면열과 신문열을 눌러도 발이 너무 시려서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용천열을 주먹으로 가볍게 30초 정도 두드리거나 양손으로 발바닥을 뜨겁게 비벼서 덮여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선생님, 드디어 발이 따뜻해졌어요. 발이 따뜻해지니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잠이 오네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시너지 루틴을 정리해드립니다. 잠들기 10분 전, 먼저 용천열을 비비거나 두드려 발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머리에 불을 끈다. 잠자리에 누워서 신문열을 지그시 눌러 불안한 가슴과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가슴에 불을 끈다. 마지막으로 안면열을 1분간 깊은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뇌의 스위치를 내린다. 이 3단계는 단순한 혈자리 마사지가 아니라 20년간 이어져온 상열한 위 불균형을 바로잡고 뇌 심장순환이라는 우리 몸의 3대 수면 시스템을 동시에 조율하는 가장 완벽한 수면의식입니다. 물론 이 혈자리들이 서양의학의 해부학 교과서에 명확히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의 경험의학과 최근의 통합의학 연구들은 이 지점들의 자극이 분명히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아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도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환경을 잘못 만들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압만큼이나 중요한 잠들기 전 골든아워의 환경 처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뇌 심장순환이라는 3대 수면 시스템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면열로 뇌를 진정시키고 신문열로 심장을 다스리고 용천열로 발을 덮였습니다. 이제 몸은 잠들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침실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껏 안면열을 마사지해도 이전 섹션의 콜백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그 침실이 잠을 거부하는 환경이라면 뇌는 다시 각성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잠들기 전 1시간을 수면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이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빛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잠자리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자녀들이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보시다가 스르르 잠드는 것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거라도 안 보면 잠이 아예 안 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면증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가장 나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의 한가운데에는 송가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아주 예민해서 오직 어둠 속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면 그 화면에서 나오는 강력한 블루라이트, 청색광가 여러분의 망막을 통해 손가체에 지금은 아침이야. 절대 잠들면 안 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몸은 피곤한데 눈으로는 가짜 태양이 떠 있으니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니 안면열을 눌러 재우려 해도 뇌는 아직 낮이다 라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불가능한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온도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이 반대로 알고 계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따뜻하고 아늑한 방에서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방바닥을 뜨끈하게 데우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죠. 하지만 우리 몸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이 평소보다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 자체가 뇌에게 이제 쉬어라 는 신호를 줍니다. 만약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떨어뜨리려 애쓰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못 들고 자꾸 뒤척이거나 답답해서 깨게 됩니다. 의학계에서 권장하는 수면 적정 온도는 약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아니, 그 추운 데서 어떻게 자요? 라고 놀라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핵심은 공기는 서늘하게, 하지만 피부는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약간 서늘할 정도로 환기를 시키거나 보일러를 낮추되 대신 발은 따뜻하게 양말을 신거나 섹션 7에서 말한 용천열을 덮이는 것처럼 이불 속 체온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머리, 따뜻한 발, 쿨헤드, 웜피트, 이것이 수면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 이 방법을 알려드린 70대 환자분은 처음엔 선생님, 저는 뼈가 시려서 안 돼요 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3일만 방 온도를 2도만 낮추고 대신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셔보라고 설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이상하네요. 방은 좀 서늘한데 이불 속에 있으니 아늑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라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수면 환경에 대해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완벽한 암흑을 주장하지만 어떤 학자는 너무 어두우면 오히려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골든아워 처방전입니다. 모든 화면, TV, 스마트폰을 끈다. 침실 조명을 어둡고 따뜻한 색, 전구색으로 바꾼다. 실내 온도를 약간 서늘하다 싶을 정도로 낮춘다. 대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안면열, 지압을 시작하십시오.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직전에 먹은 어떤 것 때문에 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잠을 훔치는 의외의 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완벽한 잠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골든아워의 모든 화면을 껐고 섹션 8콜백 침실 공기는 서늘하게 발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섹션 8콜백 그리고 편안한 호흡과 함께 안면열 섹션 4콜백과 신문열 섹션 7콜백을 눌러 뇌와 심장의 스위치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는데도 왠지 속이 더부룩하거나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했던 마지막 변수, 바로 음식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저녁에 커피만 안 마시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잠을 훔치는 도둑은 커피보다 훨씬 교묘하고 심지어 건강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 섹션 5콜백은 휴식과 소화라는 두 가지 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들 시간인데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차 있다면 이 부교감 신경은 혼란에 빠집니다. 주인이 자려고 하는데 위장에는 아직 소화시킬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쉬어야 하나, 일해야 하나? 결국 우리 몸은 소화를 먼저 선택합니다. 밤새도록 위장은 음식을 분해하느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심장은 그 위장으로 피를 보내느라 바쁘게 펌프질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동시에 잠을 자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한 사업가분은 만성 소화불량과 불면증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늘 저녁 9시가 넘어 늦은 식사를 하셨죠. 저는 그분께 안면열, 지압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처방했습니다. 무엇을 드시든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끝내십시오. 그분은 보름 만에 다시 오셔서 선생님, 약을 바꿨습니까?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위장을 비워주는 것. 이것이 수면을 위한 첫 번째 음식 처방입니다. 두 번째, 건강식의 함정입니다. 첫째, 토마토나 귤, 오렌지 같은 이 많은 과일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위산 역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런 과일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넘어와 목을 자극합니다. 본인은 속쓰림을 느끼지 못해도 이 미세한 자극이 뇌를 계속 깨워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둘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심혈관에 좋다고 해서 저녁에 한두 조각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피의 사촌격인 테오브로민이라는 각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에게는 이 작은 자극도 뇌를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어떨까요? 이것은 위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우유 속 트립토판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섹션 8콜백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우유 한 잔 정도의 트립토판으로는 뇌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우유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화학적 이유가 아닌 심리적, 물리적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가 주는 편안함,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안정감을 떠올리게 하는 의식, 리추얼, 섹션 4콜백 자체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새벽 3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진짜 범인, 바로 설탕입니다. 저녁 식사 후 달콤한 과일 주스 한 잔, 혹은 과자 한 조각을 드셨다고 합시다.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깜짝 놀라 인슐린을 대량 분비해서 이 혈당을 급히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새벽 2에서 3시쯤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비상사태다, 에너지가 고갈된다 고 느끼고 혈당을 다시 올리기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을 느끼며 잠에서 확 깨어나는 것입니다. 섹션 1콜백.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가볍게, 그리고 단순당, 설탕은 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잠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도 1분 지압이 통하지 않고 여전히 잠을 못 잔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우리 몸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난 9개의 장을 거치며 20년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거의 모든 비약물적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끄는 안면열, 지압, 섹션 4콜백부터 심장을 다스리는 신문열, 섹션 7콜백, 잠들기 좋은 환경, 섹션 8콜백,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 섹션 9콜백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마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정말 잠이 오네 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1분 지압이 전혀 통하지 않고 여전히 밤이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이 안면열이라는 스위치가 여러분에게만 작동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불면증이 단순한 습관이나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질환 증상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면열, 지압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훌륭한 감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수면 무호흡증, 슬립 애프니어입니다. 이것은 불면증 환자의 상당수가 간과하는 가장 위험한 원인입니다. 선생님, 저는 잠은 잘 자요. 그런데 8시간을 자도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낮에 밥만 먹으면 졸려서 일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자면서 죽을 힘을 다해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 1분에 몇 번씩 뇌로 가는 산소가 끊기고 뇌는 질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뇌는 1시간에 수십 번씩 각성 상태가 되는 것이죠. 코골이가 아주 심하거나 배우자가 당신 자다가 컵하고 숨을 안 쉬어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이것은 안면열을 누를 때가 아니라 당장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야 할 응급 신호입니다. 둘째, 하지불안 증후군 레슬러스 레그즈 신드롬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저릿함,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쾌감 때문에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도파민 시스템 불균형으로 인한 명백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압보다는 철분 수치 검사나 전문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입니다. 불면증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의 가장 첫 번째 신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잠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꼭 새벽 3에서 4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그 뒤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우울증형 불면증입니다. 이것은 위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 생화학적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지압과 더불어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과 적절한 약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불면증을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눕니다. 안면열, 지압법은 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 스트레스나 잘못된 습관으로 생긴 1차성 불면증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위에서 말한 2차성 불면증에 해당한다면 1분 지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압법을 통해 나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20년 고통의 진짜 원인을 찾아 나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행히도 이 1차성 불면증에 해당되어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실천으로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한 한 70대 환자분의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사로서 40년을 지내오면서 제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순간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나 어려운 병을 진단해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환자분께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선생님,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실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3주 전 매일 밤이 오는 것이 지옥 같다며 제 어깨를 붙잡고 하소연하셨던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 실제 경험입니다. 박 선생님은 20년이 넘도록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반알로 시작했던 약이 섹션 6콜백, 이제는 2알을 먹어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 뒤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시달리다 끌려 나오는 것 같았다고 하셨죠. 제가 그분께 오늘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1분 안면열 지압법 섹션 4콜백과 수면 환경 처방 섹션 8콜백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을 때 박 선생님의 첫 반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신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대학병원 수면 클리닉도 가보고 비싼 베개도 수십 개를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 귀뒤 좀 만진다고 그 20년 고통이 낫겠습니까? 그 절박하고도 회의적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몸은 한번 믿어보시지요. 20년간 잊고 살았던 선생님 몸 안에 숨겨진 스스로 잠드는 힘을 딱 3주만 속는 셈치고 깨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3주 뒤 그 박 선생님께서 이른 아침에 진료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서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동의를 얻어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저는 오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개운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간 첫 주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하는 실망감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그 1분간 눈을 감고 귀 뒤 안면열을 만지며 숨을 쉬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싫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고생한 나에게 이제 그만 쉬어라 하고 처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입니다. 약은 여전히 먹고 있었지만 잠자리에 누워 2시간, 3시간을 뒤척이던 제가 안면열을 지압하고 30분도 안 되어 잠이 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새벽에 깨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3주차가 되던 어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녁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아침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6시간 반을 통잠으로 잔 것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멍하지 않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오늘따라 얼굴이 폈다며 웃더군요. 원장님, 이것은 단순한 잠이 아닙니다. 제게는 20년간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매일 밤이 두려웠던 제가 이제는 밤이 기다려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 편지는 제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방법이 기적의 치료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비록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더라도 올바른 신호와 환경만 갖춰진다면 섹션 8콜백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만 더해진다면 반드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박 선생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의 긴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저는 수많은 환자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그들의 고통과 회복의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항상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거대하고 완고해 보였던 절망의 벽도 결국은 아주 작고 꾸준한 첫걸음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20년, 30년간 이어진 불면의 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이제 틀렸구나, 다시는 예전처럼 잘 수 없겠구나 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한숨 지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작은 안면열, 섹션 3, 4콜백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여러분 몸 안의 위대한 회복의 스위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약간의 기대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그 1분 스위치를 지그시 누르며 깊은 숨을 내쉴 때 섹션 4콜백, 여러분은 단순히 혈자리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괜찮다, 애썼다, 이제 쉬어도 된다 라고 수십 년간 쉬지 못하고 긴장해온 여러분의 뇌와 몸에게 보내는 가장 다정한 화해의 신호입니다. 물론 이 작은 실천이 당장 내일 아침 기적을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년간 굳어진 습관이 단 하루 만에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편지, 섹션 11콜백처럼 하루에 1분, 또 1분,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1주, 2주가 지날 때 여러분의 뇌는 서서히 기억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이완하고 잠드는 그 편안한 감각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포근한 안식처가 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개운함이 여러분의 낮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나아가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